누구나 호감 가는 거,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터진다고 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맞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이는 신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런액트 유지안입니다. 남자는 관심 있거나 사랑하는 여자를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자분들이 지금 내가 연락하고 있는 이 남자, 내가 만나고 있는 결혼을 약속한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맞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근데 사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헷갈리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부터가 일단 명확해야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남자가 관심이 없는 건지, 있는데 내가 혼자 불안에 떨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여자 편에 이어서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이는 신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는 내가 연락하고 있는 그 남자, 만나고 있는 그 남자의 마음을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먼저 연락을 한다. 좋아하는 여자한테 자꾸 연락하고 싶고 말 걸고 싶은 거는 누구나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필수 신호일 거예요. 이거는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혹시나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자꾸만 말을 걸면 상대방한테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를 들키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되고 떨려서 쉽사리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30대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남자분들도 약간 귀차니즘이 생겨서 내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연락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여자한테는 웬만하면 연락도 해보고 말도 걸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러울 순 있지만 한번 연락이 트였어, 연락이 좀 편해지고 연락을 통해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끊이지 않게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으로 연락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답장의 속도가 꼭 관심의 척도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답장이 느려요, 답장이 몇 시간 뒤에 와요, 한두 시간 내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답장 속도가 꼭 관심의 척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일에 몰입해서 바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연락을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카톡이나 메신저에 관심이 적은 분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의 연락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답장의 속도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편입니다. 나름 정성을 쏟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그리고 꼭 카톡이나 DM 같은 것들로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꾸준히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려고 한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하게 되거나 만나게 되었을 때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발전이 되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징검다리 같은 요소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무언가를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교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 소통을 할 때에도 내가 너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붙어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좀 여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조금은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살짝 하기도 합니다. 어깨를 살짝 터치한다든지 머리를 만진다든지 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것도 있죠. 길을 함께 걷는데
뒤에서 차가 온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노출이 되었을 때 길을 비켜주거나 약간 이렇게 팔을 감싸가지고 안쪽으로 보호해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세 번째, 자주 쳐다본다. 사람은 누구나 호감 가는 거,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동공이 커진다고 해요.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는 좋은 거를 많이 담고 싶은 본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보거나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를 좀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았을 때 눈동자의 동공이 좀 커지면서 뭔가 이제 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리하신 분들만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공이 풀어지면서 커졌다가 이제 곧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눈에 아름답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가고 자꾸 쳐다보게 되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요. 이게 그럴만도 한 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궁금한 대상이니까, 더 많이 알고 싶으니까 자꾸자꾸 나도 모르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니까. 네 번째, 말투나 행동을 따라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고 자주 바라보고 그래서 자주 관찰하게 하는 대상은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오래 만나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바라보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주 쓰는 말투라든지 말버릇이라든지 이모티콘, 행동 같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가깝게 지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통점과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따라하고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사이에 공통점이나 서로 백트래킹이 되는 게 있으면 더 친밀감을 잘 느끼게 되고 친숙함을 느껴서 관계의 발전에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취미,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여자분이랑 그 소재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고 싶어서 여자가 좋아하는 취미나 습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 시도해보기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데도 이 여자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한다는 거를 아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겨서 한두 번쯤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질문을 많이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공략하고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많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질문에 대한 여자의 답변을 그냥 흘려듣기보다도 하나하나 다 잘 기억해서 입력해 두려고 하고, 그리고 공감이나 반응을 잘 해주면서 여자한테 친밀감이라든지 안정감, 나는 너 편이다, 호의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어필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내가 표현하거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리액션이 좋고 공감을 잘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은 경계심도 많이 누그러들고 쉽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죠. 뭐 약속 장소를 잡는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고민이 있다면은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든든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마치 미리 남자친구처럼, 그리고 내가 너를 남자로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매력을 어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얻어낸 여자분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자분을 많이 배려해주고 챙겨주면서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자랑을 많이 한다. 남자들의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 바로 인정욕구죠. 남자가 원래 인정욕구가 높은 동물이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얼마나 많이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은연중에 또는 작정하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어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힘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그냥 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면 이게 허세가 되기도 하죠. 물론 그 허세나 자랑이 너무 지나치면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 여자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여자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잘 보여서 여자의 마음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니까 조금은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우리 방금 전에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으면 특별해지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나만 특별해지고 싶진 않아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이 여자도 특별하게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이 특별한 대우는 특별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배려있게,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스페셜리스트를 주면서 알게 모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예를 들면 평소 여자의 생활이나 여자의 다양한 행동 같은 것들, SNS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준다든지, 그리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아시죠? 남자분들 약속 시간 막 10분, 1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세수 대충 하고 나가고 그러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을 만나더라도 옷이나 외모 같은 것들도 좀 청결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신경 쓰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여자한테 특별한 경험, 특별한 추억, 그리고 특별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나 데이트 코스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도 하죠.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선물이나 장소가 좀 별로예요. 그러면 그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남자분이 그런 정보에 대한 센스가 조금 약해서 그런 걸 수 있으니, 그런 변수 같은 것들은 고려해서 남자의 마음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독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에게만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자분들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보이는 신호를 크게 7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 7가지로 분류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 7가지에 모두 해당이 돼야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과연 몇 가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연락하고 있는 또는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고 섬세하게 나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근사한 장소, 특별한 선물을 하지 않아도 이 남자의 센스 자체가 애초에 약해서 선물이나 장소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남자의 성향 자체가 원래 둔해서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섬세하게 나의 특징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고지 곧대로 믿기보다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나의 특성,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나는 왜 이 사람한테만 유독 불안을 느끼는지, 그런 나의 심리,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서 세상과 사랑, 감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성향이나 심리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워낙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심리도 다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뭐 몇 가지 특징, 이런 것들에 그런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성 또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애 심리, 관계 심리와 관련된 심리학 이론들을 조금씩 내가 터득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관계와 연애
술술술술 풀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애와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 같은 거 생기지 않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고 건강한 연애와 사랑을 원하신다면 심리학 공부는 필수입니다. 이상 로넥트였습니다.